킹스베리죠. 주먹딸기 고설 재배예요. 그런데 8.6이 아니고 18브릭스예요. 깜짝 놀랐죠. 뒤에 이제 동영상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싶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농톡스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과일이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판매를 택배나 안 그러면 로컬 같은 데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이 많이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 제가 이제 중국 수출 때문에 자주 가는데, 통역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도 고당도 시장이 생겼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건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업체에서 AAA가 있고 BBB가 있대요. 그래서 BBB하고 AA하고 가격이 한 30%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AAA를 먹다가 BBB는 다시 못 먹는데요. 그래서 당 차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먹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로컬 같은데, 가보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만큼을 지불을 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유통업체 하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신규 유통업체가 생기면 한 박스를 갖다 놓는데요, 사무실에.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빨리 없어지느냐, 이제, 사무하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막 먹겠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한 개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일주일이 가도 그대로 있을 거고, 맛이 좋으면 2, 3일이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신규로 그렇게 선택을 한다 그럽니다. 오늘은, 당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메커니즘, 재미없겠죠. 그 다음에 비료적인 거, 그 다음에, 다른 기능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이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도 형성 메커니즘과 고당도 농산물 생산 제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맛있는 농산물이 팔리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농가가 찍어준 건데, 여기 화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6브릭스 킹스베리죠. 주먹딸기 고설 재배예요. 그런데 8.6이 아니고 18브릭스예요. 깜짝 놀랐죠. 뒤에 이제 동영상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싶으실 거예요. 자, 과체류와 과수류의 당도 형성의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봐봐야 그렇고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체류는 주로 육탄당인 포도당하고 과당 쪽으로 많이 축적이 되고요. 과수류 같은 경우는 수크로스, 영어로는 수크로스, 한글로는 자당, 우리말로는 설탕이죠. 그 다음에 일부 포도당, 과당,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되는데, 특징은 과체류는 당의 축적이 되게 빨라요. 근데 과수류 같은 경우는 당의 축적이 느립니다. 그래서 과체류 같은 경우는 강합성 상태에 따라서 당의 변동이 크고 포도당, 과당 위주로 이제 축적이 되고, 과수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수크로스, 그러니까 자당 중심으로 축적이 되고, 성숙기의 효소와 호르몬 작용으로 단맛을 증가시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수류와 과체류의 당도 형성의 차이점에서 과수류적 특징과 과체류적 특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고, 혹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릴게요. 요거는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는 당으로 합성이 됐을 때 세포벽을 통해서 아포플라스틱 사과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류 같은 경우는 세포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형질 안에서 이렇게 막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숙하는 과체류나 과수류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당이 축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체류 쪽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차이가 있고,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되죠. 요런 단계로 의해 가지고 당이 증가가 되고 축적이 된답니다. 과수류 같은 경우는 강합성과 설탕의 수송인데, 입에서 강합성을 하면 자당, 설탕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걔가 이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과당, 포도당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성숙기에는 수크로스, 자당형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 2단계는 이제 녹말이 이제 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낙엽가수 같은 경우에는 과일 속에 녹말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저장하고 있던 걸 갖다가, 아밀라제라고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녹말인 상태에서는 떫은 맛이 있다가 이제 얘가 분해가 되고 나면 단맛이 확 올라오죠. 그 다음에 효소가 이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시렐 ABA, 이건 여러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죠. 그래서 사과, 복숭아, 배하고 다른 거는, 배는 주로 사과 유사하게 당이나 이런 걸로 주로 이제 육탄당으로 저장을 하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런 육탄당, 과당이나 포도당 같은 거로 하고, 일부 품종은 수크로스로 이제 저장을 한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사과를 설명을 드리면, 단계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초록 사과일 때는 녹말이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띄고 이제 색이 나려고 준비를 하면, 녹말이 분해가 되어서 포도당, 과당 같은 당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이제 포도당, 아까 얘기했던 과당, 그 다음에 설탕류가 되는 수크로스가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단맛은 이 시기에 결정이 나는 것이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농가가 이제 식물 생리는 알겠는데, 농가가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면, 과일이 달아지려면 강합성 산물, 탄수화물이죠.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제 균형 잡힌 이제 시비가 필요한 겁니다. 질소 다 잘 아시겠지만, 당도라든가 아니면 착색에는 당도가 지약이죠. 그래서 후기에는 질소를 완전히 줄여야 과실에 동화산물이 집적이 되는 거고, 칼륨은 전류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료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착색기에는 가리 비료, 염화가리, 황산가리가 있는데, 염화가리는 내년에 농사를 안 질 것 같으면 사용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농사 질 것 같으면 황산가리를 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유기태 가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기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서 흡수가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산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산은 에너지 대사 ATP와 당 합성 과정에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후반기 당 축적에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칼슘, 마그네슘, 붕소들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면 강합성이 약화가 됩니다. 이 마그네슘은 비대가 이루어지거나 당이 축적이 되거나 이럴 때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들이 가리 함량은 기준치보다 많이 높은데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그래 되면 비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 비료를 꼭 넣어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합성이 약화가 되면 당연히 당도가 저하가 되겠죠. 당도가 낮은 것들은 색도 낮아요. 그래서 유기태, 칼슘, 마그네슘, 붕소, 그 다음에 가리까지 들어있는 그런 제품도 저희 제품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이 또 그 당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프로린이 있습니다. 이 프로린은 냉해를 극복하는, 해서 삼투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비싸요. 그 다음에 그루탐산, 아스파티산 이런 역할을 하고요. 글리신, 세린이 또 전류와 관계가 되어 있고요. 스레오닌, 발린, 류신 같은 이런 것들도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질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죠. 근데 비료적인 특징, 그 다음에 아미노산적인 특징, 당인 적진, 이당류나 단당류적인 특징에 합쳐가지고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데, 요 조합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그러니까 작물에 나타나는 방향이 아주 달라요. 저희 제품을 설명드리는 것 중에도 일부는 들어있고 일부는 안 들어있습니다. 착색기 전후로 질소 공급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 주셔야 되고, 고온 스트레스 이런 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연면 시비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질소를 줄이고 가리를 강화를 시키고 아미노산을 넣어가지고 과수의 당도를 높이는 게 전략이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4년 10월 20일 요거는 저희가 전시회 갔다가 한 건데, 제가 중국을 가면 주로 이제 마트들을 많이 갑니다. 되게 비싼 마트 말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트를 가는데, 그것도 24년이니까 1년이 안 됐죠. 10월이니까 무게로 팔아요. 이렇게 무게 달아가 팔아요. 빨간 사과든 누런 사과든 무게로 팝니다. 무게를 달아서 파니까 품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2,500원 정도의 사과
이게 좋은, 얘는 2,800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개당 얼마일까요? 계산이 나오죠. 사값이 이렇게 쌉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건 당돌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딸기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딸기 실험을 했는데, 3년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17년도에 5월달이에요. 그래서 1000배로 해서 2번 당돌이를 살포를 했는데, 5월달이면 사실은 5월달이면 나가는 딸기들은 그냥 뭐, 그 가격 보고 걷어 제끼든가, 안 그러면 그 잼 회사에 갖다 줘서 그냥 뭐 인건비 노가다 뛰는 정도의 값밖에 못 받거든요. 그때는 당이 표시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했었는데, 예감방에서 찍었답니다. 바닥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무처리, 요건 철이에요. 뭐, 어디든 가면 되게 가숙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무처리 같은 경우는 평균 9브릭스가 나와요. 요거 토양 재배죠. 그 다음에 철이구 같은 경우는 11.5브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5브릭스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 차이가 나겠어요? 했는데, 제가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뭐, 자기도 해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가지고, 경도는 어떠냐 했더니, 그때는 경도계가 없었는데, 뭐, 무처리는 약간 무릉기가 있었는데, 얘는, 처리한 거는 뭐, 경도가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11브릭스가 넘으니까 맛도 좋았겠죠. 그래서, 뭐, 요 서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능 테스트 했을 때도 경도가 높았다. 그런 결과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17년도에 1월이었어요. 17년 1월에, 전남 화순에 우리 후배가 관리사로 있는데, 데프니스라고 막말로 더럽게 맛없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환경 조건이 어딨냐 그러면, 광 부족으로 숙기가 되게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작업장 옆에는 아침에 해가 안 들잖아요. 그런 쪽은 숙기가 많이 늦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후배가 한 건데, 요거는 무처리구예요. 요거는 처리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보시면 무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렁 1월달이에요. 그때 이제 해가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처리한 데는 색이 이렇게 많이들 돌았죠. 엄청 돌았죠. 그래서 숙기를 땡기는구나. 제가 그럴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뭐 토양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온실 조건에서 양액 재배 조건에서 이렇게 딱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는 대월인데 이거는 상주에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제 여기 보면 알겠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일찍 가가지고 정확한 답을 못 얻는가 했었는데 보시면 2회 살포를 했어. 2회 살포를 했을 때 당돌이 처리한 거는 7.8브릭스, 얘는 6.9브릭스 무처리 이렇게 차이가 났죠. 약 0.9브릭스 차이가 났는데 그 장마 중이라 당도가 높지 않았지만 처리구는 그래도 당도가 높았습니다. 요거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겁니다. 킹스베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18브릭스 나왔다고 사진을 뚝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야 짜고 쳤다 그런다. 설탕물 들어갔다 그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내왔어요. 이렇게 보내는데 앞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보내온 건데 김영우 대표라고 23년 4월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전시회 갈 때 브로셔 만들 때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소장님, 당돌이 잘 쓰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당도가 나와서 문자 드립니다. 21.6브릭스예요. 깜짝 놀랐죠. 당돌이를 안 치면 뭐 맛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못 치니 야 너 당돌이 안 썼지 빨리 당돌이 써 이렇게 얘기한다. 요거를 이제 그 전시회 때 보여주면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게 가능한 건가? 당돌이가 그 18점 몇 브릭스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 동영상을 찍어라 이래가 찍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람들 좀 에이 농사가 시원찮네 이러는데 이 물건 좋은 것들은 개당 1,000원이 넘는데 물건 팔아야 되는 거고 요거 B자 가지고 막말로 B자 가지고 테스트한 겁니다. 3월 29일 킹스베리 당도 측정.
7.6브릭스. 그 다음에 농가가 이제 다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103g이에요, 무게가요. 이놈이 103g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103g이. 그 다음에 종전까지 평균 당도가 16브릭스 정도였는데 지금은 14브릭스 정도입니다. 평균 당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2년도 사진입니다. 이놈은 제가 올 초에 중국 닝보라고 상하이 밑에 항저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닝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딸기를 농장을 들렀는데 요분이 우리 당돌이 수입해 가려고 비료 자기가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비료 등록을 추진한 분이고 요분은 이제 농가입니다. 시분포 농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돈 내고 따먹으라는 말을 이쁘게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그때 이제 매대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고 요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딸기가, 제가 품종은 모르겠어요. 딸기가 아주 꽃받침까지 색깔이 다 났죠. 저건 이제 종자적 특징이겠지만은 한국 딸기보다 약간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그때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맛이 좋습니다. 给我们吃这一筐吧。放的要不大一点，这行没事。更大一点。 먹어봐요. 저 먹어. 되게 맛있는데 중국 딸기가 이런 맛이 안 나. 一筐就行，没事。 이 明天 맛도 再 내 买。 맛도 없는데 보통 我就多不多，80块钱你 한국 딸기도 이 정도 안 돼. 당돌이? 응. 어. 可以吧？可以。拿。 요거는 이제 중국에 비료 등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황가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의 과학.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 거고 등록증이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포도 착색 시험한 건데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비료업계에서 좀 큰 회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봉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년 5월 달에 저희가 비닐하우스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 무처리,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저는 다른 회사가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저희 당돌이 이렇게 해서 2반복으로 했던 겁니다. 무처리는 이렇게 첫 반복이에요. 보시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색깔이 좀 전체적으로 고르게 안 왔죠. 그 다음에 대조고 다른 회사 거는 보면 오기는 왔는데 색깔이 좀 늦죠. 그 다음에 당돌이 처리한 거 보시면 상당히 빨리 왔죠. 빨리 왔고 뒤에 처리한 건 더 좋았는데 무처리 이외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이 고르게 안 왔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거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결과가 많이 안 좋죠. 대조구 1이 아니고 2인데 2반복이죠. 그 다음에 당돌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렇게 고르게 잘 왔죠. 많이 잘 왔죠. 그래서 당돌이를 1차 처리한 결과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처리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니폼하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색깔이 잘 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한 회사에서 저희 제품을 1년에 꾸준히 벌써 5, 6년 넘게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계시죠. 원료 형태로. 저희는 1000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당돌이 수입업자입니다. 그래서 당돌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4리터짜리 해서 한 600평 정도 간주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500ml로 해서 살포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를 이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당돌이 수입업자가, 제가 6월 24일 날 전시회 갔다가, 만나가지고 전시회 근처, 버거킹에서 만나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통역해 주시면 돼. 사장님, 저하고 만난 지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你是不是跟他已经3年了还是4年多？ 3年多。 4년. 당돌이 저희랑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당돌이가 중국 시장에서 효과라든가 전망이 어떤 것 같아요? 以后的那个糖多利产品，这个产品在中国市场的展望是怎么样的？这个产品在中国呢，后边市场会比较大。因为我们是怎么样定位的呢？就是说，首先一个就是我们定位它，一个是增糖，一个是转色。
那么增糖的话，就说一作物的所有成熟需要糖，因为糖多里边的它能提高糖度。第二嘛，它里边还有那个一些氮氨酸，能促进乙烯的产生，又能促进这个产品，就是这个农产品的成熟。所以说这个产品呢，我们非常看好。 이제 당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시장이 엄청 크게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먼저 이제 당도 증가랑 이제 색이 빨리 변하는 거, 과일이 빨리 성숙해지는 게 이제 주요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앞으로도 자기는 잘 팔릴 것 같다고. 잘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他希望在这个糖豆里这个产品中国卖得更好。好的，我们首先我们就是实际上说就是一个是辣椒，一个是西红柿，一个是那个什么呢？就这些转色的产品啊，我们是希望它，特别是我们今年会在辣椒上会重点把这个实验做好。 고추랑 토마토에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팔 계획이고 올해는 특히 이제 고추 시장에 많이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谢谢. 谢谢。 당돌이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500ml 살포형이 있고요. 4리터짜리 간주형이 있는데 4리터 간주형은 주로 이제 과체류 쪽에 수박밭이나 멜론밭에 들어가고요. 농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돌이 효과가 어떻던데요? 그랬더니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밭대기로 넘겼는데 업자가 요거 넣고 간주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던데요? 그랬더니 가락동 가가지고 멜론이요. 박스당 4,000원을 더 받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요 사과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사과인데 문경에 사과 축제를 하잖아요. 이제 가몽 축제인데 거기에서 3등을 먹었 그런 거예요. 여기도 뭐 당돌이를 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매년 뭐 한 2박스씩 이렇게 평수도 있지만 꾸준히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농협의 그 책임자인데 뭐 조합장은 아니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대저 짭짜리 토마토처럼 문경 사과도 당을 올려가지고 요즘 뭐 비파계 당도개들이 있으니까 박스당 몇 브릭스 이상 해가지고 박스당 얼마씩 더 받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니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러면 농가가 수치 가격이 오르면 안 따라 할 수가 없다. 지도사업이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이 높으면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중국 얘기를 드린 것처럼 당이 높으면 가격을 더 높게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고급 농산물. 안 그러면 그렇지 않은 농산물 이렇게 두 개로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아주 고급 농산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